최소 3등급 확보 전략, 이 최3확 전략을 쓰면 4, 5등급 친구들은 3등급을 뚫을 수도 있고 2등급 친구들은 1등급, 1등급 친구들은 만점을 노려볼 수도 있어. 최3학이 끝나고 시간을 많이 남겼어. 자, 이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게 아니야. 그럼 진짜 3등급으로 끝나.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자, 수능을 망칠까봐 불안한 학생들일수록 시간 관리 전략인 최3학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뭐였는지와 그 마인드를 필수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뒤에 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내가 직접 보여줄게. 초반 운영 잘해도 뒤에 문제 풀 때 시간 생각 안 하고 천천히 푼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망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번 수능 전 마지막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이 영상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좀 봤으면 좋겠어. 자, 요즘 트렌드와 맞춰서 작년 수능 시험지로 간단하게 보여줄게. 자, 어떤 걸 나중에 풀면 되는지만 딱 짚어줄게. 자, 일단 1번부터 앞장에 뺄 건 당연히 없겠지. 4점짜리까지 그냥 쭉 가야 돼, 일단. 자, 여기서 10번, 11번, 12번 요쯤 되면 애들이 이제 멘탈이 좀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 기준에는 12번까지 그냥 푸는 게 더 낫다고 봐. 결론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건 이 13번부터 15번까지는 나중에 풀자야. 상위권 학생도 좀 나중에 푸는 게 좋아. 아니 근데 11번부터 15번까지 요즘 난이도 삐까삐까 하던데요? 11, 12번이 개 어려우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13, 14, 15를 무조건 딱 버린다가 아니야. 자, 어떤 식으로 가냐면 9번부터 15번까지가 4점짜리거든? 근데 여기서 사실 90번은 그렇게 어려운 적이 별로 없어. 11번까지도 사실 그래. 근데 13, 14, 15 요거랑 12번이 이제 약간 복병이거든? 이러면 이 중에서 3개를 빼는 거야. 이거 약간 좀 눈치껏 본인이 내공이 좀 있어야 돼.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 14, 15를 나중에 풀기로 했어. 13이 좀 만만하게 생겼어. 그리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단원이 나왔어. 그러면 들이대는 거야. 주관식이랑 선택은 쉬워. 4점짜리가 20, 21, 22 3개밖에 없고, 선택도 28, 29, 30 이렇게 3개만 4점짜리거든? 그래서 이쪽에서 3개, 이쪽에서 3개, 이쪽에서 3개 해가지고 총 9개를 나중에 풀고 가는 게 최3학 전략이야. 최3학이 끝나고 시간을 많이 남겼어. 자, 이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게 아니야. 그럼 진짜 3등급으로 끝나.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여러 사이클을 돌아줘야 돼. 자, 여러 사이클 어떻게 도는지 플러스 알파 전략을 지금 내가 직접 보여줄 건데, 이 5가지 원칙을 필기 한번 해보자. 자, 여러 사이클 플러스 알파 전략 첫 번째, 최3학 문제가 아니어도 버려도 괜찮다. 요즘 수능은 문제 어려운 위치가 안 정해져 있어. 그래서 13, 14, 15 우리가 정해놓은 문제가 아니라 12번도 어려울 수 있댔지. 근데 막 의외로 8번, 9번, 10번 이런 게 너네를 발목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이때 당황하지 말고 남들도 어렵겠구나 하고선 체크하고선 그냥 넘어가 버려. 실제 내가 수능 첫 번째 1등급 나올 때도 10문제 정도를 버렸던 걸로 기억하거든. 본인이 2등급, 3등급 을 노린다? 그럼 12문제, 13문제도 첫 번째 사이클엔 분명히 버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플러스 알파 원칙인데, 그럼 문제는 어떻게 버리냐? 뭐 1분 고민하냐, 2분 고민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막 풀거든? 조건을 보고 막 정리하거든? 나는 좀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편인데 손이 갑자기 딱 멈추지. 조건 정리할 게 없어 보이지. 그리고 당황했지. 그럼 난 무조건 넘어가. 예를 들어 작년 수능 9번에 내분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당연히 내분점 공식 알아야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기억이 안 나. 근데 조금만 기억하면 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버리고 들어가. 왜냐면 이게 좀 하다가 멈췄지. 여기서 시간 끄는 게 생각보다 길어. 너희들의 그 생각에 빠져있는 시간이 너희들 생각에는 5초 지난 것 같지만 실제 시간에서 5분, 10분 지나가 있거든. 그래서 별표를 치고 넘어가고 이거를 버리겠다가 아니야. 나중에 여러 사이클 돌 거니까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된단 말이지. 한 바퀴가 끝나고 지금 모르는 문제가 이만큼 있다 쳐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9번, 10번, 11, 12 풀었어. 예를 든 거야. 13, 14, 15 못 풀고, 그 다음 얘네들은 그냥 버린 거지. 첫 큐엔 버렸어. 그냥 첫 큐에는 나중에 풀려고. 20, 21, 22. 그 다음이 28, 29, 30 이러고 나면 시간이 이제 많이 확보됐지. 여기서부터 두 번째 사이클이 돌고 어려운 문제들을 좀 봐야 되거든. 이때 세 번째 원칙, 두 번째 사이클에 어려운 문제 들어갈 때는 독해를 진짜 완벽해야 돼. 아니 수학이 무슨 독해야 그럴 수 있는데 니네가 두 번째 사이클 돌아갈 때는 좀 압박감을 주는 문제거든. 압박감이 있으면 조건을 못 읽고 넘어가가지고 문제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안 풀리면 넘어가더라도 문제를 풀려고 들이댈 때 첫 큐에는 독해는 진짜 완벽해야 돼. 독해만 완벽해
좋게도 너희가 다른 문제를 푸는 동안 무의식 중에 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 인지과학 용어 중에 배경처리라는 게 있어. 말한 그대로 배경처리라는 건 니네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 근데 다른 문제를 좀 풀잖아? 그럼 그동안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도 뇌가 무의식 중에 그 다른 문제를 또 해결하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이 문제에 대한 독해가 완벽해야 되지 않겠니? 독해가 완벽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건이 좀 복잡하게 나온 게 요 점화식 15번 문제로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너가 점화식 쫄보야. 점화식만 보면 막 손발이 떨리는 쫄보라면 이 문제를 이런 거 보지도 않고 이거 보고선 아씨 이게 어렵나 쉽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요걸 보고선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A6이랑 7? 아 A6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A6을 안 줬어? 큰일 났다. 그러면 A6은 너무 많은데? 와씨 그럼 A6을 양수냐 음수 A6이 양수일 때 A6은 0일 때 A6은 음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자. 이러면 독해를 개삽질하고 있는 거야. 내가 수학에서 독해를 잘하라는 뜻은 천천히 진지하게 글을 읽어라 이게 아니야. 한 사이클 끝났으니까 시간 많다. 천천히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 급하게 읽는 것도 약간 맞아. 약간 냉정하고 타이트한 그 심리적인 느낌은 있거든. 그 대신에 글을 읽는 이 조건들이 뇌에 막 각인이 되면서 글을 읽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서 문제 풀이 들어갈 때 그 조건 뭐였지? 다시 찾아오려고 하잖아? 이러면 지금 독해가 좀 덜 된 거거든? 그래서 글을 잘 못 읽는 애들이 2등급에서 1등급 진입이 좀 안 될 때가 있어. 내가 애들 많이 가르쳐 보니까. 본인이 그렇다면 의식을 해. 글을 읽고 문제 읽을 때 요 안에 있는 조건을 다 머릿속에 때려박는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자, 플러스 알파 여러 사이클을 도는 원칙 네 번째. 자, 문제의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동시 조건을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너가 풀었던 방향이 틀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 방향이 잘못됐든 아니면 뭐 조건을 하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야. 문제가 안 풀리는 건. 그러니까 보통 다른 관점이나 동시 조건 생각하면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 간단한 걸로 예를 들면 작수 지금 9번 문제 한번 볼게. 만약에 내분점 공식이 죽어도 안 떠올라. 그럼 계속 내분점 가지 말고 다른 관점으로 그래프를 그려. 수직선을. 그래서 P를 찍고 Q를 찍어. 로그 5에 3, 로그 5에 12. 근데 여기가 M 대 1-M으로 내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둘로 여기 좌표가 지금 1이래. 그림 그리고 나니까 식을 세울 수 있잖아. 이 길이는 얘에서 얘 빼니까 1-로그 5에 3이고 이거 대 이 길이는 로그 5에 12에서 1을 빼니까 요렇게 두 길이가 있는데 이게 M 대 1-M이다 하고선 이렇게 하면 벌써 M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보통 다른 관점을 얘기하면 추론,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추론하느냐 아니면 수식으로 가느냐 요 두 개의 비중으로 무게를 잡는다고 했고 내가 그거를 접근법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구모 가지고 영상 찍은 게 조회수 13만 나온 게 있거든. 그게 수능 전날이라도 한번 보면은 도움이 좀 될 거니까 내가 고정 댓글에 링크는 달아놓을게. 그리고 동시 조건은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한번 가보자. 왜냐면 독해랑 관련 있는 게 전체 조건을 다 파악해야지 문제가 풀린다는 뜻이거든. 독해에서 요런 거 놓쳤다 쳐봐 아까 전에. 그럼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읽고서 문제를 풀다가 요 조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또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전체 조건을 각인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푸는 과정을 한번 이 문제로 보여줄게. 아 이게 첫째 항이 자연수구나 라는 이 조건이 머릿속에 독해에서 각인이 됐어. 이게 동시 조건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걸 보기 전에 이 조건들을 또 보는 거야. 자연수를 여기다 넣었어. AN 대신에. 그럼 얘 자연수 아니야? 아 얘도 자연수네? 짝수인 경우 여기다 넣었어. 짝수를 2로 나눴어. 얘도 자연수네? 아 그럼 전체 다 자연수구나 해가지고 조건이 다 보여야 돼. 요것도 조건으로 AN이 다 자연수네. 그리고 자연수 두 개를 더한 게 지금 3이구나까지 가야 된다고. 그럼 케이스가 두 개가 돼. A6이 1일 때랑 2일 때고 그때 A7은 2가 되고 1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A6을 구했어. A6은 1, A6은 2 해가지고 케이스 두 가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역함수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고 내 수업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참고해. 자, AN은 하고 만드는 게 좀 나아. 그래야지 연산이 꼬이지 않아. 물론 안 만들고도 잘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뇌 용량이 큰 거고 본인이 좀 이게 쫄리고 약한 사람은 깔끔히 정리해놔야지 더 빠르게 풀려. 그래서 이 위에 걸 요렇게 역함수 만들면 로그 2의 AN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다 조건 꼭 써. AN이 홀일 때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역함수 만들면 2AN 플러스 1이 될 거야. 얘는 뭐냐면 AN이 짝일 때고. 근데 내가 역방향 점화식 만들 때 조심하라고 한 게 AN 조건이 있으면 웬만하면 AN 플러스 1 조건을 같이 쓰는 게 좋거든. AN 플러스 1을 생각해봐. 얘가 AN이 홀수로 나왔다는 건 얘가 2의 홀수승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나라면 이렇게 써놔. AN 플러스 1은 2의 홀수승이야. 그래서 얘가 동시 조건으로 계속 보여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AN이 짝수라는 건 얘가 짝수 나왔다는 건 여기 아무거나 자연수만 넣으면 짝수 되잖아. 어차피 자연수에다가 2배 친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AN 플러스 1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구나. 올 이렇게 써놓을게 그냥. 자, 결론적으로 내가 말한 동시 조건은 이 자연수이면서 an들이 an 플러스 1이 2의 홀수 제곱이면 무조건 여기 넣어도 되는 거고, 아무데나 얘는 넣어도 돼. an을. 그러니까 얘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애고, 얘는 2의 거듭 제곱 중에 그것도 홀수 제곱일 때만 여기 넣을 수 있는 거야. 자, 동시 조건이 각인된 채로 문제를 풀잖아?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려. 자, A6이 2인 케이스 먼저 한번 풀어볼게. A6이 여기 있어. 그리고 A6은 1 할 거야. 밑에다 여기다 쓸게. A6은 1. 그럼 여기다 A5, A4, A3, A2, A1을 이제 수영도를 한번 그려볼게. 내가 다시 동시 조건만 잘 각인되면 2의 홀수 제곱이면 무조건 여기다 넣는다. 그래서 첫 번째로 2의 홀수 제곱이니까 얘가 2의 1승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넣어도 되고 얘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이게 각인이 돼 있어요. 동시 조건.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된다가 2의 1승으로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1이고 그 다음은 4가 돼. 자, 그리고 나면 1은 2의 몇 승이야? 2의 0승이지. 이게 홀수승이 아니니까 여기 못 넣어. 그러면 얘는 올 아무데나 넣어도 되니까 걱정 없이 여기다 넣어서 2배. 자, 그리고 나면 4는 2의 제곱이지? 얘도 2의 짝수 제곱이야. 얘 홀수 제곱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못 넣어. 여기다가도 아무 걱정 없이 2배. 근데 내가 말하는 동시 조건은 여기 2가 나왔잖아. 2가 나오면 1, 4에 그 다음 2, 8까지 2세트가 나온다라는 것도 조건이거든. 우리가 또 구해낸 거. 그럼 이걸 그대로 활용하는 게 실력인 거야. 동시 조건이 잘 되고 독해가 잘 되는 사람은 수학에서 이만큼 유리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구조 그대로 따가지고 2가 나왔으니까 바로 그냥 1, 4 질러버리고 그 다음 2, 8까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2가 또 나왔으니까 여기서 바로 1, 4 질러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8을 구하려고 봤더니 8은 2의 홀수승,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2의 홀수승, 이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또 여기다 넣고 3이 나오는 거고, 또 2배는 아무 때나 해도 돼. 그래서 16개 16이 나와가지고 벌써 첫 번째 수용도가 끝났지. 그러고 나면 여기서 8이 나왔다는 조건이 머릿속에 또 각인되어 있으면 8이 또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또 구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3, 16 쓰는 거지. 그리고 3은 생각해봐. 2의 홀수 제곱이야? 아니지. 2의 거듭 제곱이 아니잖아. 여기 못 넣어. 그럼 2배만 돼. 그래서 여기다가 2배를 쳐주고, 이 16도 2의 4승이잖아. 홀수 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못 넣고 여기다가만 해서 얘도 32가 되는 거고. 자, 마무리. 얘도 2의 거듭 제곱 아니니까 얘는 무조건 2배. 얘는 2의 홀수 제곱이니까 돼. 2의 홀수 제곱은 위아래. 이게 계속 각인돼. 위에 홀수 제곱이나 2의 홀수 제곱 나오면 위아래 둘 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무조건 2배만 된다. 그래서 마지막이 2의 홀수 제곱이니까 5 그리고 64 해가지고 첫 번째 라인 다 끝났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1일 때도 풀려고 봤더니 보이니? 동시 조건으로 이게 다 보이면 우리가 푼 흔적에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푼 거니까 각인이 돼 있어야 돼. 1이 나오면 2세트잖아. 1이 나왔는데 여기 쫙 있어. 이거 그대로 본 따면 돼. 본 따놓고선 보니까 이제 마무리로 하나만 더 하면 돼. 자, 2의 홀수 제곱이냐 아니냐만 지금 독해로 동시 조건으로 가지고 있으면 2의 홀수 제곱이 얘네가 아무도 없으니까 나 2배만 마음 놓고 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동시 조건과 독해만으로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 보이니? 이거 다 더한 게 정답이야. 동시 조건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건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프 문제에서도 많이 돼. 그러니까 그래프 안에 있는 조건을 그래프에 자꾸 동시에 넣어가지고 생각해서 추론을 하다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 그러니까 독해로 잘 각인시키고, 문제가 안 풀려 여러 사이클 돌 때는 동시 조건을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여러 사이클을 돌리는 플러스 알파 전략 마지막은 멘탈을 관리하는 건데, 내가 몰라서 넘기는 문제 있지? 이거를 남들은 더 오래 붙잡으면서 마이너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라는 자신감, 멘탈을 잘 갖추라는 거지. 이게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또다시 왔는데 쉬워 보이는데 두 번째 시도에도 안 풀리면 멘탈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 나도 초창기엔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 문제가 의외로 어려웠던 문제일 수도 있어. 3점짜리가 정답률이 낮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현장에서만큼은 내가 못 풀면 남들도 못 풀고 있다. 나는 넘겨서 다른 문제 보면서 또 시간을 세이브하지만 다른 애들은 시간을 거기다 허비하면서 더 망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멘탈 관리 잘하고 문제 독해 잘하고 동시 조건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못 풀만한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등급을 상승시키는 거란 말이지.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 싶었어. 그래서 수능 전에 영상 촬영 다 끝나고 나 이제 파이널 강의도 종강했고 좀 쉬고 싶었는데, 쉬는 날 없이 오늘 수능 직전까지 이 영상으로 꼭 이 말은 해주자 하고선 오늘 영상을 촬영해봤거든. 내가 수험생이던 시절에 시험을 보고 나면 나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 시간만 좀 있었다면, 끝나고 나서 풀었더니 이게 풀리는 문제였는데 그때 왜 못 풀었을까? 이런 수많은 실패를 겪다 보니 후회 없이 시험 보는 것 자체가 내 목표가 됐었거든. 그리고 그 후회 없이 시험을 보는 전략을 자꾸 세우고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 자체가 나한텐 실력이 되더라고.
혹시라도 나를 구독하고 믿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 그런 아쉬움을 겪을까봐 내가 이 영상을 마지막에 찍게 되었는데, 이 영상 내용들 정말 잘 새겨서 수능 끝나고 아무런 후회가 없는 그런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